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진기에 관한 문제로 발진 조건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발진기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위상천위는 180도이어야 한다입니다. 발진기가 정상적으로 발진하기 위해서는 바크하우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 위상 조건은 피드백 신호의 위상천위가 0도 또는 360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드백된 신호가 입력 신호와 동위상이 되어 양의 피드백을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루프 이득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며 증폭 회로와 양의 피드백 회로가 모두 필요합니다. 주파수 안정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은 좋은 발진기의 품질 조건입니다. 위상천위가 180도이면 음의 피드백이 되어 발진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력 증폭기에 관한 문제로 A급 동작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력 증폭기의 A급 동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바이어스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어 왜곡이 적다입니다. A급 증폭기는 트랜지스터에 항상 일정한 바이어스 전류가 흐르고 있어 입력 신호의 전체 주기 360도 동안 모두 증폭이 이루어지므로 신호 왜곡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없을 때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효율은 최대 50% 정도로 낮은 편이라 대전력 증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출력 신호의 반주기 동안만 증폭하는 것은 B급, 180도 미만만 증폭하는 것은 C급의 특성입니다. 푸시풀 방식은 B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성이며 A급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날로그 변조에 관한 문제로 잡음의 강한 변조 방식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날로그 변조 방식 중 잡음의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FM,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입니다. FM은 신호의 정보를 반송파의 주파수 변화에 담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폭 변화에 의한 잡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아날로그 변조 방식 중에서 잡음에 가장 강합니다. 수신기에서 리미터 회로를 통해 진폭 잡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M은 진폭 자체의 정보가 담겨 있어 진폭성 잡음에 매우 취약하며 DSB-SC도 AM과 유사한 잡음 특성을 보입니다. PM은 위상 변화를 이용하지만 FM에 비해 잡음 내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FM은 고품질 음악방송이나 음성통신에 널리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성통신에 관한 문제로 위성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광케이블입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은 지상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지구국, 우주공간에서 신호를 중계하는 위성체, 그리고 위성에 탑재되어 신호를 증폭하고 주파수를 변환해 다시 지상으로 보내주는 중계기인 트랜스폰더로 구성됩니다. 이 세 요소가 결합하여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를 무선 전파로 연결하며 지상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 어디든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 광케이블은 빛신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유선 통신 매체로 해저 케이블이나 통신사 백본망 같은 지상 기반 유선 인프라에 사용되는 것이며 위성통신 시스템 자체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위성 지구국을 다른 통신망과 연결하는 백홀 회선으로는 광케이블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는 위성통신 시스템의 본질적 구성 요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사 위성통신에 관한 문제로 인마사트 FB의 서비스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마사트 F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음성, 데이터, 팩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인마사트 플리트 브로드밴드는 해사 위성통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디지털 방식의 위성통신 시스템으로 정지궤도 위성과 L밴드 주파수를 활용해 선박에서 안정적으로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음성 통화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 전자메일 송수신, 팩스, 데이터 전송, 보안 통신, 영상 통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통신 속도도 단말 등급에 따라 수백 kbps에서 수백 kbps급 이상에 이를 정도로 빠르며 600bps 같은 매우 낮은 속도는 이전 세대 시스템에서나 볼 수 있던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마사트 FB는 아날로그가 아닌 완전한 디지털 시스템이며 운용 주파수도 C밴드가 아닌 L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잘못된 설명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무선통신 약어에 관한 문제로 AR 부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선통신 업무 약어 중 AR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전문의 끝입니다. AR은 무선전신 통신에서 사용되는 절차 부호의 하나로 하나의 전문, 즉 메시지의 송신이 모두 끝났음을 상대방에게 알릴 때 사용되는 종료 신호입니다. 모스 부호로는 짧은 점과 긴 선을 끊김없이 연결해 보내며 송신자는 자신이 전달하려던 내용이 마무리되었으니 수신을 종료하거나 응답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절차 부호는 짧은 신호로 통신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표준화된 약어들이며 AR 외에도 통신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부호, 응답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부호, 통신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부호 등이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응답 요청은 K, 전송 시작은 별도 부호, 긴급 메시지는 우선 부호가 사용되므로 보기 2, 3, 4번은 모두 AR과 다른 절차 부호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상이동 업무의 Q부호에 관한 문제로 QRV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상이동 업무에서 QRV의 의미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송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QRV는 무선통신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 Q보호 중 하나로 의문문일 때는 송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뜻이고 평서문일 때는 송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Q보호는 모스보호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국제통신 약어로 언어가 다른 통신사들끼리도 표준화된 의미로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2번, 통신량이 많습니까? 는 QRM이나 QRN과 관련된 의미로 다른 Q보호의 뜻입니다. 3번, 메시지를 수신했습니까? 는 QSL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QRV와는 다른 부호입니다. 4번, 통신 속도를 늦추어 주십시오. 는 QRS의 의미로 송신 속도 조절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Q보호들은 형태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히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DSC 조난경보 송신 시 포함 정보에 관한 문제로 조난 메시지의 필수 항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DSC, 디지털 셀렉티브 콜링 조난경보 송신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선박의 국적입니다. DSC 조난경보 송신 시 선박의 국적은 필수 정보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박의 국적은 MMSI, 즉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의 앞 세 자리 숫자, 즉 MID에 의해 간접적으로 식별 가능하므로 별도로 송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조난의 종류는 화재, 침수, 충돌, 좌초, 침몰 등 어떤 종류의 조난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구조기관이 적절한 대응 자원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번, 선박의 위치는 GPS와 자동 연동되어 입력되는 핵심 정보로 구조선이 정확한 지점으로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4번, 조난 발생 시간도 자동으로 기록되어 송신되는 정보로 조난 상황의 긴급성과 경과 시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DSC 조난 메시지는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파법의 주요 목적에 관한 문제로 전파법이 다루는 영역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파법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격 규제입니다. 전파법의 주요 목적에는 방송통신 서비스의 가격 규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격 규제는 별도의 통신 관련 법률이나 시장 경쟁 규제 법률의 영역이지 전파법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1번, 전파의 효율적 이용 촉진은 전파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전파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사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번. 전파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 촉진도 전파법의 중요한 목적으로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4번.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 역시 전파법이 추구하는 핵심 목적입니다. 전파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와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즉, 전파법은 전파 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술 개발 촉진,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격이라는 경제적 영역은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